그러던 어느 날 그냥 술이나 마시자는 생각에 이제 술집에 동네 주점에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요. 바다보다 더 번뜩이는 네. 걸 만나죠. 막 심장이 뛰고 네. 막 설레고. 고전문학의 향기가 있는 이유와 진서의 낭만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되게 신선했던 게 빠르게 읽히고 한 챕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2장짜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점프돼요. 어린 시절에 스카르메타 작가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약간 만화책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만화가 컷 사이에 여백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 생략된 거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런 게 짧게 만화처럼 되게 구성이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길지 않은데 정말 많은 긴 것처럼 느껴져요. 긴 이야기가 담겨 있는 느낌? 천부적인 이야기꾼의 재능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줄거리를 독자분들도 읽은 것처럼 네. 한번 소개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진서의 다이제스트. 주인공이 마리오 히메네스 마리오 라는 히메네스.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는 17살인데요. 어부의 아들로 나옵니다. 학교도 안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쵸? 네. 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 안 그냥 다니고. 동네에 이렇게 쏘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길에서 그걸 봐요. 우체국 구인 광고를 봐요. 그 구인 광고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칠레의 대시인 파블로 네루다에게 매일 우편물을 배달할 사람 구함. 근데 이제 마침 이 친구에게는 자전거가 딱 있었어요. 운명적으로. 그리고 네루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 설레는 마음도 귀여워요. 유명 인사의 사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집을 갖고 맞아. 다니면서 언제 받으려고 맞아. 지켜보고 이러는 상황도 되게 귀여웠는데 네. 네루다에게 오는 우편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받고 맞아요. 있어요. 몇 킬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전거 하면 허리 휘고 다리가 아프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하니까 이 네루다가 진짜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좀 괜찮아요. 젊음이 있다 나에게는. 맞아요. 나에게 건강한 폐가 있고 막 그런 막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막 호기롭게 얘기를 맞아요. 해요. 거기서부터 귀여워요. 이 작가의 긍정적인 이런 유쾌함이 게, 묻어나 유쾌함이 있어요. 막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여도 적고 했지만 난 젊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보다 사실 아빠가 일하라고 하고 난 네루다를 보고 싶고 나는 또 자전거가 있고 자전거가 건강하고 있고 오케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루다에게 헌사를 받겠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시집을 항상 마음에 네. 품고 편지를 배달을 하는데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스카르메타가 그 어린 시절에 푼돈 모아서 영화관 가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마리오도 월급 받으면 영화 한 편 보러 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런 포도주 먹고 그냥 맞아요. 이런 게 좀 녹아 있네요. 그러네요. 그죠? 네, 진짜 약간 순수한 맞아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네루다가 근데 이제 뭐 하도 유명인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편지만 받고 집에 딱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기회를 늘 놓치다가 그래도 언젠간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항상 시집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다 읽게 읽었어. 된 거예요. 귀여워. 그러면서 이제 시라는 걸 은연중에 이제 좀 만끽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네루다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첫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제일 저도 너무 인상 좋았어요.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메타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은 좀 낭독해보고 가도 좋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나? 네? 전봇대처럼 서 있잖아. 마리오는 고개를 돌려 시인의 눈을 찾아 올려다보았다. 창처럼 꽂혀 있다고요? 아니, 체스의 탑처럼 고즈넉해. 도자기 고양이보다 더 고요해요? 네루다는 문손잡이를 놓고 턱을 어루만졌다. 마리오, 일상송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책들이 있네. 그리고 온갖 메타포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부당한 일이야. 뭐라고요? 메타포라고. 그게 뭐죠? 시인은 마리오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대충 설명하자면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루다는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 지었다. 좋아. 하늘이 울고 있다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 아이 그거 참 너무 쉽잖아요. 비 온다는 거잖아요. 옳거니 그게 메타포야. 아 그렇게 쉬운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사물의 단순함이나 복잡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자네 이론대로라면 날아다니는 작은 것은 마리포사처럼 긴 이름을 가지면 안 되겠네. 엘레판테는 마리포사와 글자 수가 같은데 훨씬 더 크고 날지도 못하잖아. 네루다는 지쳐서 말을 끝맺었다. 그리고 남은 힘으로 마리오에게 폭우로 가는 길을 가리켰다. 하지만 마리오가 적절히 초를 쳤다. 제기랄 나도 시인이나 되었으면. 허허, 칠레에서는 모두가 시인이야. 계속 우체부를 하는 게 더 독창적이라고.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아 다시 문을 열었네.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네루다는 마리오의 팔꿈치를
뒤꿈치를 움켜쥐고 자전거를 대놓은 외등 쪽으로 단호하게 끌고 갔다. 생각을 하려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말인가? 시인이 되고 싶으면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혹시 존해인처럼 걷는 것과 껌 씹는 걸 동시에 못하는 거야? 당장 포구 해변으로 가라고. 바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메타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때? 이상해요. 이상해요라니? 이런 신랄한 비평가를 보았나? 아니에요. 시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시를 낭송하시는 동안 제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시를 낭송하셨을 때 단어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바다처럼 말이지? 네, 맞아요. 바다처럼 움직였어요. 그게 바로 운율이라는 것일세. 그리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이 움직여서 멀미가 났거든요. 멀미가 났다고? 네, 제가 마치 선생님 말들 사이로 넘실거리는 배 같았어요. 그게 바로 메타포야. 선생님은 온 세상이 즉 바람, 바다, 나무, 산, 불, 동물, 집, 사막, 비 이제 그만 기타 등등이라고 해도 되네. 네, 기타 등등. 선생님은 온 세상이 다 무엇인가의 메타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이 어리석었나요? 아니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요런 만남이 세 차례 있더라고요. 이런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마리오의 인식이 점점 시에 대해 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 점점 바뀌잖아요. 맞아요. 문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마리오가 큰 고민을 갖고 또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바다를 관찰을 했는데 네. 메타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술이나 마시자는 생각에 이제 술집에 동네 주점에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요. 바다보다 더 번뜩이는 네. 걸 만나죠. 막 심장이 뛰고 네. 막 설레고 이제 거기서 베아트리스라는 소녀 주점의 그 딸이었어요. 16살인 베아트리스라는 소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난리 난 것처럼 네루다한테 막 가가지고 네루다님 저 사랑에 빠졌어요 막 이러면서 시 하나 써주세요 막 이런 이상한 철없는 맞아요. 부탁을 해요. 저는 마리오의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던 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맨날 그 여자만 생각이 나고 메타포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 네. 여자만 떠오른다 그러죠. 네네네. 치료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 치료법이라고요? 치료법이 있다 해도 차라리 아프고 말겠어요. 사랑에 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요 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랑에 빠져도 아픈 게 차라리 낫다고. 본인도 모르게 그쵸. 시집을 한 권 읽고 나서 맞아요. 변해버렸죠. 세상을 네. 보는 관점이. 저는 이때 네루다의 반응이 좀 재밌었어요. 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어른의 반응일 텐데 이제 나는 얼굴을 몰라서 그런 시를 써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둘이 같이 베아트리스를 만나러 가요. 그쵸. 어떤 여잔지 한번 궁금해진 거죠. 네. 근데 그게 저는 또 너무 재밌는 전개였거든요. 대문호가 그 어린 소년. 심지어 이 날에는 이제 네루다한테 대통령 후보가 되어달라는 그런 부탁이 온 맞아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칠레의 거물이 됐는데 그 소년의 여자를 봐주기 위해. 근데 요때 마리오도 되게 귀여워요. 거물이랑 내가 술집에 가면 어깨 좀 올라가겠지? 그런 순수한 면을 계속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보러 가는데 그 이후에 네루다는 이제 선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오는 그 마을에 남아서 베아트리스를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메타포로 그쵸. 이렇게 꼬시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해요? 아 진짜요? 네. 재밌는 게 너의 미소는 한 마리의 나비 같고 나비로 뭐 스며들었다 맞아요. 이러면서 너의 뭐 행동은 뭐 이렇게 베아트리스라는 소녀가 처음에는 네루다 되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요런 달콤한 말들이 오가니까 막 더 해달라 그러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여자를 꼬실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약간 좀 패턴 같은 거. 그게 알지만 좋아요. 어쩔 수 없어. 감독님 메모하시고 계시죠? 완전히 이제 네루다에 푹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베아트리스. 난 이것도 웃겼어. 어머니가 너무 웃겼어. 그쵸. 과부인 거죠. 로사라는 사람이 이제 베아트리스가 순수하니까 엄마한테 그걸 막 가서 얘기해요. 마리오가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나보고 했고 한떨 극현실주의자예요. 그쵸. S야. 현실주의. ESTJ일 것 같아요. ESTP나. 저도 이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뭘 하고 싶은 줄 아냐? 손으로 너를 만지고 싶은 것이다. 어떻게 하려고 해보려고 구슬리는 거다. 너 이제 단단히 속았구나 이러면서 집에서 못 나가게 해요. 그 수도 산티아고로 보내려고 하죠. 네네. 막 나가려고 하고 마리오는 못 만나니까 미치고 상사병 걸리면서 헬스케져 가요. 둘 다 사랑에 서로 빠져가지고. 네.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옌데랑 단일 후보가 됩니다. 아옌데가 선거 활동을 하게 되면서 네루다는 마을로 돌아오게 되죠. 로사는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어머니 모방을 했다. 네루다 걸. 편지를 써요. 당신의 메타포를 훔치고 있다고.
펼치고 내 딸을 있다. 어떻게 만든지 아냐고. 그 편지를 근데 네루다랑 마리오 같이 읽어요. 마리오가 이제 어떡하냐. 나는 걔를 얼굴이 너무 사색이 사랑한다. 되잖아. 도와달라고 막 맞아. 애걸복걸을 해요. 그러니까 네루다가 또 여기서 빠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로사까지 또 만나러 가. 그러면서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설득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득이 안 돼. 왠지 술집을 하고 계셔서 남자들에 대해 어떤 추파를 많이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그리고 것 또 같아요. 과부니까. 그쵸, 남편이 떠나갔으니까. 로사는 보수 성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루다를 원래 진보니까 네루다는 맞아.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진영이었죠. 안 좋아했어요. 결국 네루다의 말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로사 아주머니가 네루다의 시집을 읽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이후에 아엔데가 대통령이 되면서 마을이 이제 파티 분위기가 됐고 그러면서 주점이 바빠져서 베아트리스도 이제 엄마 일을 도와주기 위해 주점에 나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따로 나와가지고 베아트리스가 아예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뜨밤이 그냥 뜬 사람이 몽글몽글? 네, 외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있는데 이상하게가 맞아요. 아니라 네. 예술적으로 맞아요. 표현해놨어요. 맞아요. 또 여기서 점프컷으로 2달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은 잘 안 나오고 네,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해요. 근데 또 그쵸. 신기하게 로사가 또 허락을 쉽게 해주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네루다는 아엔데 정부가 불러서 파리로 떠나게 되니까 네, 파리에서 이제 대사로 일하게 되죠. 우편 배달부 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 마리오가 이제 집에서 로사랑 그 베아트리스가 일 좀 하라고 이제 장모의 주점에서 이제 주방장. 요리를 맞아. 하게 돼요. 마리오의 꿈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돈을 모아서 파리에 네루다 보러 가는 거.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차곡차곡 모으면서 맞아요. 일을 하고 그 요리하는 걸 또 메타포로 뭐 다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어느새 시인이 됐잖아요. 문학을 네. 하면서 요리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네루다가 소포랑 편지를 보내와요. 그 이슬라 네그라를 그리워하면서 마을에 소리를 녹음해 달라고. 전 요 부분 되게 좋았어요. 마을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이것도 좀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마리오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종치는 소리, 벌 소리도 녹음하잖아요. 맞아요. 자작시 맞아. 이제 어느새 시도 너무 써. 귀여워. 그것도 낭송을 하고 또 자기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울음소리도 맞아요. 녹음해서 그러면서 보냅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소식이다.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면 딱 행복한 결말인데 1873년 군사 쿠데타가 벌어져서 아옌데 대통령이 사망을 합니다. 타살이었다고 맞아요. 하죠. 그래서 피노체트가 잡게 되고 네. 결국 네루다도 귀국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리오는 네루다를 찾아가는데 네루다가 아프다는 소식만 듣게 되고 만나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이제 네루다 저택에 군인들이 막 그쵸. 있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지난 사회주의 정부의 맞아요. 인사니까. 감시를 받고 있기도 하고 네. 압박을 받고 있었나 봐요. 네.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이제 우편물을 전하기 위해서 절벽을 올라가서 몰래 집에 잠입하게 됩니다. 저는 요 부분부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어. 네, 마리오가 절벽을 기어오르고 마리오가 이때도 계속 순수해요. 처음부터 그쵸. 끝까지 잠입을 해서 네루다가 아파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바다를 보고 싶다. 음. 파도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요청을 들어주려고 파도 소리를 듣다가 쓰러져요. 사망을 하게 되고 마리오는 나중에 그 소식을 이제 뉴스를 그쵸. 통해서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리오도 네루다와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겠죠.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네. 좀 비극적이긴 하네. 네, 그치? 끝이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 앞부분에서 시인이랑 소년이 죽음 직전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바다가 이제 막 온통 까맣게 묘사되잖아요. 실내의 어두운 미래. 이때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대요. 아 진짜. 네, 요 병원에 실려가 있을 때 의식 불명 상태에서도 했던 말이 그것뿐이래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 말만 하다가 죽었대요. 근데 이것도 CIA에 의한 타살이라고 밝혀졌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 죽어가면서도 민중들을 걱정했던 거죠. 경쾌하고 밝았던 이야기가 암울하게 끝나지만 맞아요. 변화하는 과정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리오가 메타포를 체화하면서 이제 그쵸. 자신의 네. 삶에 녹이는 그 맞아요. 과정. 저희 뭐 이야기는 짧게 끝났지만 네. 요 이야기에 대해서 네. 짧게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